그럼 디딤돌 기흥하고 따풀하고 채상이 같은 심화서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딱 그런 방향이고요. 6세인데 한 자릿수 연산할 때 조금씩 손가락을 쓰고 있는데 10 가르기 숫자들을 외워서 해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딱 아까 설명해 드린 그거네요. 6세 한 자릿수 연산할 때 손가락을 쓰는 이유는 하나씩 세는 과정에 아직 있고, 모든 아이들은 처음에 수를 배울 때 카운팅을 하면서 수를 배우고 순서로 수를 익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원리샘도 처음에는 연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9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9 더하기 3에서 1을 보내서 10을 만들고 12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만, 사실 처음 수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9 더하기 3은 9에서 3개가 커지는 거니까 10, 11, 12 3개가 더 커지게 세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처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르기 모으기를 하는 거죠. 가르기 모으기는 1학년 1학기의 연산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원리셈으로 치면 7, 8세 과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있는 이제 가르기 모으기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를 봐도 교사용 지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나중에 알았는데 소마셈 원리셈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 분석하면서 봤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관찰해서 저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든 거고, 네, 제가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한 건데,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가 봐요.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가르기 모으기로 되어 있는 단원에 아이들이 수를 순서대로 세면서 연산을 해보도록 하는 것도 수 체계를 익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초1인데 따풀보다 탑사고를 피하는 게 나을까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좀 짜증내는 타입이라 심화를 엄마가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시다면 따풀 하시면 돼요. 탑사고력 A가 아니라 P예요. P는 할만한데, 처음에 1권 뒷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할만한데, 요거는 어머니께서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풀은 1학년 책이 원래 교과 자체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1학년 책이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매우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따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어제도 이제 찍었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따풀 1학년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요런 문제. 따풀 1학년. 두 식을 살펴서 네모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모를 구해서 네모 안에 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식의 비교, 두 양의 비교, 이 차의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5를 더하면 13이야. 똑같은 세모에 5를 더하면 13이야. 4를 더하면 하나 적으니까 12지. 이런 내용이 따풀 1학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따풀 1학년은 기타 이제 다른 심화서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수를 다룰 때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수를 바라보는 눈, 또는 도형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교과책인데 좀 사고력 같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사고력은 좀 깊이 있는 내용 위주로 다루잖아요. 근데 따풀은 교과 베이스로 하는 심화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에 대한 관찰, 이런 내용이 1학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풀이 탑사고력보다는 쉽습니다. 탑사고력이 따풀보다는 어려워요. 그리고 따풀이 탑사고력보다 조금 더 친절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3 센 최상위 S 최고 수준 지금까지 풀었습니다. 센 다음 따풀 풀리고 최고 수준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책이에요. 5세 아이인데요. 소마셈 K 마치고 원리셈 6, 7세 마지막 건 하고 있습니다. 오답은 거의 없고요. 원리셈 6, 7세, 원리셈 7, 8세로 넘어가도 될지, 소마셈을 시킬지. 원리셈은
소마셈 P보다 원리셈 7, 8 시키세요. 이거는 정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초등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제가 그래도 원리셈은 제가 직접 출판한 책입니다. 소마셈은 제가 기획하고 제가 저자이긴 하지만 회사의 이제 연구소장으로서 만든 책이고, 원리셈은 제가 지금 운영하는 수학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만든 책이니 원리셈 풀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7, 8세 단계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마셈 P보다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요. 네, 제가 소마셈 만들면서 조금 겪었던 오류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띄어쓰기를 많이 시켜놔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원리셈으로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기 모으기 쪽을 더 기초 강화, 기본 강화, 기초 탄탄 이쪽으로 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원리셈 7, 8세가 훨씬 공부하기 수월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셈 하시는 게 좋고요. 따풀 실세도 할 수 있죠. 따풀 실세는 여기 설명해 드린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과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한 단 끝나고 한 단원요. 따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따풀은 교과 단원에 맞춰져 있진 않아요. 주제로 맞춰져 있어요. 크게 하면 40개 주제, 소주제라면 80개 주제, 한 학기에 주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단원, 그러니까 정량되어 있지 않아요. 1단원도 20페이지, 2단원도 2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 단원에서 아이에게 생각을 요구하는 것들,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학습하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같은 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80개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하루에 한 주제씩 한다고 하면 5일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량화 한다고 하면 80일 걸리는 건가요? 네, 80일 걸리는 거네요. 10, 40. 그렇게 하면 80일 걸리는 거네요. 40개. 80개라면 그런데 참 40개죠. 40개니까 40일 걸리는 거예요. 주제 40개면. 소주제로 하면 한 장인데 두 장은 하는 게 좋고, 완전 소주제 2개가 하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40개 주제라고 하면 40일 걸리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면 2달. 아니면 완전 타이트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3달 정도 계획하면 2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념서 하면서 조금 뒤로 이제 심화서 하면서 맞물려서 좀 따풀은 남아있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소마, CMS, CMS 사고력학원 입학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학원마다 레벨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험지가 다르니까 다르죠. 기준들이 다르고 아이가 컨디션이, 그다음에 그 몇 문제 안 되는 거로 아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쵸? 일단 3개 학원을 다 보셨으면 종합해서 우리 아이는 이 정도 하는구나 하고, 시험 점수가 좀 안 나온 학원이 있다면 결국 다니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제 실력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알아서 레벨업 하라고 할 겁니다. 학원은 레벨을 정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특히 이 사고력 학원들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둠 수업, 그룹 수업을 해야 수업에 대한 성취도나 진도나 선생님도 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레벨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아이 실력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학원을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반대의 경우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대우 받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높은 반에 들어가면 진도 문제나 다른 아이들한테 다 설명해서 이해했는데 아이가 알기 힘든 내용이 있어서 뭔가는 놓치고 넘어가게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높은 레벨 선택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같은 시험지가 아닌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쪽이 아이한테 맞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3개 답변하면서 오늘 또 마칠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초3 아이고 원리셈 알기 전에 3-1 연산을 끝냈는데요. 원리셈을 알고 3-2권을 풀고 있습니다. 기본서를 3-2를 하고 있는데 연산 진도가 조금 늦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그러네요.
연산 진도보다 기본서가 더 빨라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있죠. 연산을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3학년 이상이 되어서 연산을 하는 이유는, 연산을 해서 교과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연산 단원이라든가 연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곱셈 단원을 배우면 어떤 교과 문제집도, 완전 기본서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의 교과 문제집이라면 앞부분은 곱셈하는 방법을 다루지만 뒷부분은 생각하는 문제를 요구하죠. 앞에 곱셈하는 방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곱셈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그렇게 된다면 생각하는 문제로 넘어가서도 사실 연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아이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연산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연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산을 기본학습으로 먼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먼저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일단 3학년 거를 3-2 하고 있으면 3학년 거를 끝내고 이어지게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교과샘 같은 문제집으로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린 건데 앞으로도 느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3-4개월은 느릴 수 있는데 극복되겠다라고 계획을 짜보셔도 되고, 아니면 안 되겠어, 스킵해야 되겠어 라고 해보셔도 되고. 두 번째, 최상위 S로 꾸준히 심화하는 3학년이에요. 정답률 70% 정도고, S 말고 최상위로 가면 힘들겠죠? 심화서로서 따풀, 최상위 S, 최상위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자, 최상위 S와 최상위의 차이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상위는 생각하는 방법 위주로, 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문제가 풀리고 라고 하는 가이드나 아이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굉장히 약한 책입니다. 최상위 S는 그래도 그런 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최상위 S를 어려워했던은 아니라 70%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0%가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최상위 S가 적당했던 아이라고 하면 굳이 최상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상위는 거기에다 더불어 제일 뒤에 하이레벨, 제일 뒤에 한 2문제 정도는 모든 단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숫자를 바꾸어가면서 따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필요치는 않거든요. 왜 필요하냐? 그런 건 경시에서 이제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계산 속도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최상위 S 정답률 70% 정도면 최상위 S가 더 맞는 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따풀은 뭐냐면 최상위 S보다 더 생각하는 과정에 중심을 둔 교재예요. 그러니까 심화의 공부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요구하는 논리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재예요. 최상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가 못 풀잖아요. 그러면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유사한 문제가 옆에 없죠.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이상 엄마의 입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학원 선생님도 그러기는 힘들어요. 예. 그러면 따풀은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이냐 하면 요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 문제는 이런 논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한 다음에 그 논리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그 논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한 두어 문제 풀어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어 문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페이지마다 QR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연습 문제도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인쇄를 집어넣고 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추가 연습 문제 개발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끝난 게 아니에요. 5, 6학년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 책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심화서가 될 거라는 믿음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심화 문제들을 풀고 더 많이 풀 수 있는 몇 문제라도 그런 추가 자료들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복습이 필요한 문제는 따로 그런 걸 다운받아서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책이에요. 동영상도 붙어 있고. 그래서 따풀은 심화도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지에 알면 풀린다.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논리를 따라하며 다른 책을 풀 땐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기획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화면이 좀 딜레이가 있어서요. 잠시만요. 꺼졌어요. 잠깐만. 동영상은 안 꺼졌을 텐데.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모니터하고 있는 모니터가 꺼져버려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 문제집 풀 때 첫 번째는 틀리고 두 번째 고치면 정답을 맞추면 이런 건 알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집중력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실력이죠. 그리고 또 만나면 또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답 노트처럼 복습을 하게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틀리면 틀리는 걸 실력으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나 어머니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문제를 풀고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안내 말씀 드리자면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다시 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보기가 제공되지 않고 오늘부터의 영상은 유튜브로 보시기 좀 편하게 이렇게 잘라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 라이브 방송에서 어머님들과 나눴던 얘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인스타로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별도로 촬영된 카메라나 아니면 요 영상들은 유튜브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편하게 보기 더 편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온라인 수업이요. 온라인 수업은 저희 나름대로의 파일럿 테스트 같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지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는 기간을 사이트는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서비스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름방학 정도에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거로 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강의는 저희들 자체 사고력 교재인 로지카,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해결력 교재인 문해길 같은, 말하자면 문해길과 좀 방향은 다르지만 네, 이 영상에 유튜브로 올라가는 건 풀 영상인데요. 풀 영상도 이제 1시간짜리 80분짜리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좀 보시기 편하게 잘라서 풀 영상으로 올려드릴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업 대상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4학년만이에요. 3학년 4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과정이고 가을 되면 2학년 과정하고
5학년 과정 오픈할 거고, 그리고 6학년 과정 오픈할 거고, 요렇게 오픈을 해서, 이거는 이제, 따풀은, 이제 심화 유형서 같은 교재라면, 온라인 강의 수업은 심화 유형서가 아니라 탐구형 사고력 수업. 근데 엄청 심화.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삭제될 건데, 이게 서비스가 시작되면 삭제될 건데, 이게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에 로지카 강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천종현 수학연구소에 들어가셔서 로지카라는 교재 강의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제가 어떤 교재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재작년인가 찍었던 영상인데, 지금 그걸로 공부하고 있는 어머님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 관리까지 하고 라이브 강의도 섞으면서 아이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네, 뭐, 초기의 강의는 다 제가 하죠. 다 제가 하고요.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못했다고 하면 추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이게 VOD로 강의를 하지만 살아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또는 설명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요청해 주시면 추가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학원 같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 이제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 확대될 거고, 아니에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예. 인강 별도의 사이트를 개발을 했어요. 인터넷 개발 업체에 많은 돈을 주고, 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 전이고 나중에 잘 준비해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의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